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계 전반적으로요. 처음부터 정규 분포까지 기초적인 설명과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1번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분포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산 확률 분포.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자,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 자, 이산 확률 분포는 첫째, 여러분들이 요 변수를 보통 우리가 주사위 눈이 나오는 수 하면은 1, 2, 3, 4, 5, 6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변수를 잡고 이쪽은 확률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1일 때, 주사위 눈이 예를 들어가 나올 때, 바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바로 얼마입니까? b1,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잡고 확률을 잡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n까지, bn까지 했을 때, 물론 이 확률의 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확률 분포의 바로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자, 요 x1, p1을 곱해버립니다. 그리고 x2, p2 계속적으로 요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모두 더해버리면 더하기 xnpn, 바로 이게 평균입니다. 익스펙션 기대값이죠. 일명. 자, 평균을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x1, p1, x2, p2 이런 식으로 xnpn, 자, 이런 식으로 다 곱해가 더할 때 이걸 우리는 평균이다, 일명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분산은 우리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정의를 했죠? 자, 따라하세요. 제곱의 평균. 큰 소리로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바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분산입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놈을 제곱을 하고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x1 제곱 b1 플러스 x2 제곱 p2. 자, 이런 식으로 제곱의 평균, 바로 xn 제곱의 pn, 이 제곱의 평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 이 값을 구했는 것을 제곱을 하면 바로 분산입니다. 물론 분산은 우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표준 편차란 놈은 바로 우리는 분산을 구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일단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면요. 어떤 변수가 있었을 때, 자, y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에다가 ab하고 b를 더한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평균을 만일에 m이다, 분산을 바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 바로 이런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 ax 플러스 b가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y입니다. 2y의 평균은 y 대신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가죠. 이럴 때는 a에 2x 플러스 b가 됩니다. 왜 그래 되는가는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모르겠거든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자, 분산은 ax 플러스 b니까 a제곱 vx입니다. 자, 이 시간은 핵심 정리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고려되는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직접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는 질문을 하십시오. 자, 이런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관계식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합니다. 이때 y는 12x 플러스
5이라 할 때 확률 변수 y의 평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변수를 잡아야 됩니다. 변수를 잡고, 알았어요? 변수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x 잡고 확률 잡습니다. 자, 눈의 수가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사위 던지면 1의 눈이 나옵니다. 2에는 또 나오고, 3에는 또 나오고, 4에는 또 나오고, 5에는 또 나오고, 6이 나옵니다. 그때 주사형일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입니다. 확률의 합은 1이 되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면, 자, 평균 EX는요, 다 곱하면 되죠. 6분의 1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되죠. 요거 1 이렇게 곱하면 2, 6분의 1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요. 3, 4, 5, 6입니다. 자, 계산을 하면 6분의 10, 18, 21 되죠. 그래서 2분의 7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요 놈이기 때문에 2y, 바로 y 대신에 12x 플러스 15를 구하시면 되죠. 자, 12에 2x 플러스 15입니다. 자, 12 곱하기 2x 2분의 7 플러스 15. 자, 약분을 하면 6, 7이 42입니까? 15. 그래서 57.3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을 X1입니다. 금액입니다. 자, 동전을 2번 던지면, 자, 요걸 앞면이라고요. 요걸 뒷면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건 얼마? 앞면, 뒷면. 이거에 대해서도 앞면, 뒷면이 나옵니다. 요 경우는 H, 앞면 2번 다 나오는 경우고요. 요거는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거고, 뒷면, 앞면. 자, 뒷면, 뒷면, 이런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변수를 잡아야 됩니다. 이산 확률 분배는 변수 잡고, 확률 잡고, 대학을 가야죠. 반드시 4점짜리가 대학 입시에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는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반드시 이런 원리는 바로 변수를 잡고 확률을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요. 동전 2개를 던질 때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입니다. 앞면이 나온 금액입니다. 뒷면이 모두 다 나와버리면 0원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뒷면 2번 다 뒷면이 나와버리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0원입니다. 그때는 4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것은 4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00원입니다. 100원은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되니까 이 경우죠. 전체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들어가니까 4분의 1입니다. 이제 200원이 되죠. 200원 받는 건 모두 앞면이 나온 것도 4분의 1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구했는가는 확률의 합이 반드시 1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왔죠. 자, 기대값이죠. 바로 평균값은, 자, 요 2가지를 곱하면 0, 곱하면 4분의 200 플러스 4분의 200. 그래서 4분의 얼마죠? 400원입니다. 그래서 100원.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한번 봅니다.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딴 것 같다. 이것도 이산 확률 분포죠. 물론 이거의 평균, 그러니까 결국 뭐냐, 3x 플러스 2와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분산을 구해가 표준 편차 루트 씌우면 되겠죠. 일단은요, 요거는 변수가 3x 플러스 2인데 x에 대한 평균값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x는 바로 요놈을 곱하면 되죠. 자, 5분의 얼마? 0 곱하기 1, 0,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4 됐습니까? 5분의 6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자,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제곱을 요놈을 하죠. 곱합니다. 0. 이거 제곱하고 곱하면 2. 제곱을 해서
곱하면 2는 4, 4, 2, 8 나옵니다. 제곱의 평균입니다. 빼기 평균의 제곱. 바로 얼마입니까? 5분의 6의 제곱을 해줘야 합니다.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여기 얼마죠? 5분의 12가 나오죠. 요거는 계산하면 25분의 36. 자, 그러면 요게 25분의 50이 되니까 50 빼기 36은 13입니까? 25분의 14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놈을 가지고 요놈을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은 얼마? 3의 2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5분의 6 더하기 얼마죠? 2. 그러면 5분의 36이 18 더하기 5분의 10. 그래서 5분의 28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을 구하면 바로 요거 제곱입니다. 9의 x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25분의 에서 14 곱하기 9배가 됐으니까 요놈입니다. 분산.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요놈을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25분의 1 곱하기 그래서 14 곱하기 9가 나오죠. 자, 밖으로 나오면 여기 얼마? 5. 요거 밖으로 나오면 4 루트 14가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혹시 틀렸을 때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다시 하시죠. 자,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평균 5가 나왔고 분산이 있습니다. 이때 이놈의 뭐니?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3x-2. 자, 좀 빨리 합시다. 3에 2x-2가 되죠. 자, 2x가 5니까 15 빼기 2. 자, 13입니다. 자, 분산도 구해야 됩니다. 3x-2. 자, 요걸 구하라 하면 요놈 구하면 되는 거죠. 3의 제곱의 vx죠. 자, 9 곱하기 vx는 2니까 2, 9, 18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루트 얼마죠? 18, 3 루트 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은 문제입니다. 2x는 3이고 제곱의 평균이 10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을 때요. 분산은 반드시 어떻게 구한다? 아까 분산 구하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요 x제곱이란 건 제곱의 평균입니다. 빼기 평균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제곱의 평균 10입니다. 평균의 제곱 3의 제곱 9. 바로 얼마? 1 나왔습니다.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도 구하면 3의 2x 플러스 1이죠. 자, 3의 2x는 얼마? 3 더하기 1. 3, 3은 9, 1, 10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얼마? 제곱의 바로 vx죠. 요 놈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9 곱하기 vx가 1이니까 답은 얼마? 9가 되죠. 자, 됐습니까? 반드시 요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런 걸 알아두십시오. 요놈 또 한번 봅시다. ax의 분산을 구하랬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률의 합은 반드시 얼마다? 여기 1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a 제곱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양변을 전부 다 2를 곱하면 2a, 2a 제곱은 2가 되고요. 자, 빨리 계산을 합시다. 자,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제로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얼마 되니까 a 값은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확률에서는 마이너스 값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니까 요놈이 얼마? 2분의 1입니다. 요거는 얼마? 2분의 1에 또다시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4분의 1이죠. 요것도 4분의 1입니다. 자, 요거 합을 구하면 반드시 1이 되죠. 이때 우리는 평균값은 이제는 다 됐습니다. 바로 서로 곱하면 되죠. 자, 2분의 1은 4분의 2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곱하기 0 0 1 곱하기 1 1 됐습니다.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1이 바로 평균입니다.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은요. 자, 제곱의 평균. 요놈을 제곱을 해서 곱하면 자, 4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2를 곱하면 2죠. 제곱해봤자 0. 제곱하면 1입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3이 나오고 평균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이죠. 4분의 3은 16분의 여기다가 지금 3이죠. 4를 곱하면 12 빼기 얼마죠?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1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 놈의 분산을 구하라 했어요. 그런데 A 값이 얼마죠? A 값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바로 뭐니? X를 구하라 하는 게 우리가 최종 목적입니다. 4분의 1 X를 구해버리면 끝난 겁니까?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16분의 11 64분의 그래서 11이 나옵니다. 자, 됐습니까?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새로운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요. 자, 일단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 fx를 반드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면 반드시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 x축의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벌써 이건 확률 밀도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요 두 마리는 반드시 x축 위에 있으니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놔야 될 게 바로 어떤 구간이 정해질 때 그 구간 안에서의 확률의 합은 바로 넓이입니다. 확률이란 것은 바로 넓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요 0하고 2 사이에서 요 0하고 2 사이에서 확률은 반드시 얼마가 됐냐면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개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리고 요것도 되지만 여기는 확률의 합이 요 넓이가 1이 되는가? 넓이가 바로 확률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요 삼각형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 되죠. 그래서 요 놈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보세요. 원의 넓이죠. 파이 r 제곱에다가 반원이가 2입니다. 2분의 파이. 이거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는 1하고 3이죠. 그래서 1하고 3 몇 번?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x축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넓이를 우리는 뭘 한다?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그림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그림입니다. 1에서 3까지 바로 여기 p라는 것은 확률을 얘기합니다. 확률 구하라. 자,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0에서 4까지입니다. 0에서 4까지. 반드시 이 부분 전체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의 넓이는 1이 돼야 합니다. 왜?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K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다리꼴의 넓이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얼마? 4 더하기 2가 되죠. 곱하기 높이가 K입니다. 이게 얼마가 돼? 1 돼야 됩니다.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요거는 2죠. 그렇죠? 요 3에서 1이니까. 자, 거기에다가 높이를 구하면 사다리꼴의 넓이죠. 이게 6이죠. 그래서 3K는 1이니까 바로 K는 얼마가 나온다?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K는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디? 1에서 3까지 확률을 구하겠으니까 바로 빗금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2. 높이 금방 K를 구했죠. 그죠? 그래서 얼마니? 3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분의 2 이렇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에서 정의되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럴 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입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2가 한 이쯤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의 넓이에 구하면 바로 우리가 이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의 반드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죠? 6입니다. 높이가 얼마? a. 여기 얼마? 1이 돼야 됩니다. 약분하면 3a는 1. 그래서 a는 얼마?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a는 3분의 1 됐습니까? 자, a가 3분의 1입니다. 자, a가 3분의 1. 그런데 여러분들요,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혹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요게 이제 3분의 1이니까 0,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두 점이 나오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나는데 마이너스 1일 때 좌표를 찾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물론 그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쪽에도 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계산이 불편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전체,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알겠습니까? 일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요 밑변이 요게 2죠.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바로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쪽 편이 3분의 1이면 이쪽 편은 얼마?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쪽 넓이가 3분의 1입니다. 이쪽 넓이가 얼마? 3분의 2죠.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자, 2까지입니다.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세요. 이런 직선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등분을 합니다. 왜? 요 지금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길이가 같으니까 등분을 하면 몇 등분이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등분이죠. 요 부분의 전체 넓이가 3분의 1인데 그 중에서 바로 요 빗금친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지금 요거 등분이 요게 2니까 2, 4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요게 직선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등분을 시키면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요 넓이입니다. 전체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요 넓이가 3분의 2가 됐으니까 그 넓이의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초등학교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12분의 얼마? 3 더하기 2, 3은 6. 그래서 12분의 9가 나오고 3, 4, 4분의 3, 바로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공부해야 될 분포. 아까 우리는 이산항률 분포라고 배웠고요. 이제는 우리는 x에 대한 이항분포를 배워야 됩니다. 자, 이항분포요. 자, 이항분포는 우리가 표시를 어떤 변수가 x를 할 때 이 이항분포를 b라 표시하며 n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n을 우리는 일명 시행 횟수라고 얘기를 하고 p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이항분포는요, 언제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르느냐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입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 앞에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그런 확률을 독립시행입니다. 예를 들어가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첫 번째 던진더니 앞면이 나왔다. 앞면이 나왔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동전을 던졌는데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이 앞에 게 이게 앞면 나온다는 것은 뒷면 나온다는 것은 앞에 게 영향을 받느냐 맞느냐 그런 건데 받지 않습니다. 이런 받지 않는 이런 바로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물론 주사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면은 뭐 앞에 어떤 눈이 나오든 간에 뒤에 바로 던진 눈이 앞에 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건,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독립시행일 때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바로 MP입니다. 분산은 MPQ입니다. 자, 요 증명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요 증명만 따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부분에 반드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증명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이 MPQ 증명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놈 또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요,
아마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되지 않느냐면 이 평가 모의고사에서 이놈들이 벌써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박스 안에 채워 넣는 게 다 출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 혹시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과 학생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별고사나 이런 거에서 어쩌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증명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평균 MP라는 이 뜻은 우리가 주사위를 10번 던졌다고 합시다. 시행을 10번 한 거예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면, 자, 물론 10번 던졌을 때 모두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모두 앞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요 평균이 5번 정도가 나온다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시행이죠. 이런 시행을 충분히 했을 때는 10번 던졌는 놈이 반드시 앞면이 2분의 1이니까 한 평균적으로 분사적으로 5가 나온다 하는 게 이게 평균입니다. 분산도 MPQ. 요 Q란 놈은 1 빼기 P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일 때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면 Q는 6분의 5입니다. 그래서 요 P의 바로 여사건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더 할게요. 바로 이항분포는 NP를 씁니다. 평균은 어떻게 쓴다? MP. 분산은 어떻게 쓴다? MPQ입니다. 물론 Q는 1-P고요. 자, 이 분포는, X의 분포는 반드시 어떤 시행을 따른다?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른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타율이 0.25, 4분의 1입니다. 야구 선수가 300타수에 들어갔을 때 친 안타의 개수를 확률 변수를 했습니다. 안타의 개수입니다. 자, 300타수에 들어갔다면 앞에 타석에 안타를 치든 안 치든 뒤에 타석에는 실은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만 우리는 수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앞에 거에 대해서 다음 타석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X의 확률 분포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시행에서는 300타석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N이라고 합시다. 바로 타율이 얼마였겠어요? 현재까지 4분이니까 보통 한 번 탔을 때 4분의 1개, 그리고 4분의 1 정도 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 MP 계산하면 300 나누기 4분의 1, 4, 7이 28, 20, 5, 20, 75개. 분산 300 곱하기 얼마? 4분의 1 곱하기 MP Q 4분의 3입니다. 자, 요게 75 곱하기 4분의 3이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요거 표준 편차를 물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표준 편차를 구하겠으니까 루트 얼마? 75 곱하기 4분의 3이죠. 자, 4는 2로 나오고, 자, 요거는 얼마? 3, 5, 15, 3, 7, 22, 225입니다. 자, 2분의 루트 225는 15가 됩니다. 아, 선생님 암산 잘하죠? 루트 225, 15의 제곱이 바로 225입니다. 자, 혹시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15 곱하기 15라는 것은 요걸 곱하면 25죠. 요 1에다가 하나 더하면 2가 됩니다. 1은 2, 225가 되죠. 또 25 곱하기 25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면 25고요.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3, 3이 6 하면 6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7.5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집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에 대해서 자, 동전 던진다 무슨 분포? 이항분포입니다. 시행횟수 10.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입니다.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 10 곱하기 2분의 1, 5.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네요. 기대값을 물었으니까 어떤 거? 2x 플러스 1입니다. 바로 변수가 2x 플러스 1일 때 바로 평균값을 구하랬어요. 이거 어떻게 된다? 공식이 2x 플러스 얼마? 1 되니까 2 곱하기 5 더하기 1, 11원 됩니다. 자, 또
똑같은 거네요. x의 평균 2x. 다 같이 빨리 암산하십시오. 10 분산 40 곱하기 선생님은 이렇게 일일이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바로 요건 얼마? 약분하면 10이고 4분의 30입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표준 편차는 바로 루트 40에 30이니까 바로 2분의 루트 30.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규분포입니다. 자, 이 정규분포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규분포는 너무 있죠. 이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몇 퍼센트라든지 확률 구하는 이런 데 있죠.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왜 그래야 되는가는 학자들 몫입니다. 고교 과정에서 벗어나는 범위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항분포라고 했죠. NP죠. 요거 이항분포는 언제?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요. 참 애매한 말이지만요. N이 충분히 크면요. 자, 충분히 크면 바로 이 분포가 뭐로 바뀌냐면 정규분포화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화 될 때 요 MP가 앞에 옵니다. 일명 평균이죠. 자, 그리고 MPQ 분산이요. 시그마 제곱입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 요놈이 뒤쪽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학자들이 만들어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에 시행을 조금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다가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한정 시행 횟수를 늘리면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곡선을 정규곡선, 이쁜 정규곡선 곡선이 나옵니다. 선생님 해봤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통계학들이 세계적인 통계학자들이 이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실험이라든지 정말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교의 통계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곡선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게 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요 놈을 우리는 평균 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를 적어 두십시오. 자,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반드시 요 X축, 그러면 평균은 좌우 대칭이니까 중간에 있는 요 놈이 평균입니다. 자, 요 이항분포에서 요 놈을 충분히 크게 하면요. 바로 이런 정규분포와 곡선이 된다, 정규분포가 된다. 이게 우리는 일명 라플라스 정리라는 건데 고교 과정에서 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플라스 정리다 하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포에 대한 정규분포를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만들어야 됩니다.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요,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부 계산값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거에서 이걸 만드는 함수 방정식에 대해서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0이고요. 표준 편차를 1로 보게끔 만듭니다. 실은 요 놈에서 요 놈으로 가는 과정이 Z라는 표준 척도를 사용합니다. 바로 시그마분의 x-m 가는 이런 공식을 씁니다. 알겠어요? 바로 요거 x란 건 변수입니다. 자, 요걸 우리는 바로 표준 척도입니다. 만약 x라는 놈이 평균 m이 딱 되면요, 그럼 요 자리에 뭐가 오냐면 m 빼기 m은 0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수가 있다. 이게 x다. x 빼기 m. 요 놈에서 요 놈을 빼고 표준 편차 요 시그마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공식을 암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암기보다 직접 이게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 바로 이 부분은 x-m분의 시그마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점수가 나오면 이것을 빼고 이걸 나누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는 조금 어려운 학생, 처음 듣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으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70점, 표준편차가 80점, 정규분포 이런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립니다. 자, 이쁘게 그리십시오. 저는 못 그렸습니다. 바로 평균 70 이렇게 적어줍니다. 표준편차 8 이렇게 적어주죠. 자, 그러면 84점이라는 놈은 이쪽에 없습니다. x가 1로 갈수록 큰 겁니다. 84점. 바로 이상, 요 84점 이상, 요 부분은 몇 프로냐? 우리는 아까 전에 확률 밀도함수 할 때 이 넓이가 바로 뭐라고 했니?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정규분포,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요놈이 0입니다. 요놈을 찾아야 되는데 84에서 70을 뺍니다. 요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는 안 돼요. 8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8분의 14 42 248 27이 14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1.75가 나옵니다. 요 부분이 1.75입니다. 자, 요게 확률이 뭐냐면 0에서 1.75까지 확률이 0.4599입니다. 요 부분이. 근데 이상 이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요 놈이나 요 놈은 같습니다. 바로 요 우리는 확률의 합은 아까 1이라 했죠. 근데 요 반땅은 0.5입니다. 0.5에서 바로 아까 요 부분 0에서 1.75 0.4599 반드시 이런 문제는 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 개 주사위를 720에 던졌다. 자, 주사위 던졌다. 무슨 분포? 이항분포입니다. 720에 던졌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바로 이게 뭐니? 그때 1의 눈이 나올 때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자, 이항분포는 반드시 여기다가 시행횟수 확률을 잡습니다. 요놈이 충분히 크면, 자, 우리 거기 아까 라플라스 정리가 뭔가를 보십시오. 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바로 무슨 분포를 바뀝니다? 정규분포를 바뀝니다. 여기는 뭐가 온다? 720 곱하기 6분의 1이 옵니다. 여기는요,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옵니다. 자, 계산을 하면요, 요거는 120이 나오죠. 요거는 120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니까 20 나오고 5 곱하니까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가 되었으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립니다. n 120, 평균이 120 여기다가 적어두고 표준편차 10을 여기다가 적어둡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90에서 140까지 겠습니다. 여기가 90이 있을 겁니다. 평균이 120이 있으니까 140까지의 P가 뭡니까? 확률을 구하랬어요.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랬습니다. 자, 이것도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만들어 줍니다. 자,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만들어 주면 요건 10이고요. 자, 요걸 계산하면 요 놈에서 요걸 빼야 되죠. 변수에서. 그리고 표준편차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마이너스 30 요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또 요놈 또 요거에서 빼면 140에서 120을 빼면 20이고 10으로 나눠주니까 요 부분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요, 여기서 2까지 구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좌우 대칭을 딱 해서 0에서 2까지가 확률값이 나와 있습니다. 0.477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0에서 마이너스 3은 없죠. 근데 0에서 3이 있습니다. 실은 요 부분이나 마이너스 3이나 3까지나 좌우 대칭이니까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확률은 0.4987입니다. 다음엔 9, 5, 7, 9, 0.9759 바로 5번을 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학교 내신마다 나오는 뭐 거의 100%의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A통신회사 이동전화 가입자의 통화 성공률이 80%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날 A통신회사에 가입한 이동전화 이용자 100명에게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88명 이상 통화에 성공할 확률입니다. 자, 어느 날 A통신회사에 가면 이동전화 이용자 100명이 통화를 했다. 한 명이 통화했는데 성공한. 그러면 그 한 명이 실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그 다음 사람이 통화했을 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미치지 않는다고 보죠. 자, 이런 앞에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용자가 얼마? 100%입니다. 자, 성공할 확률이 성공률이 80%니까 10분의 8. 바로 이게 이항분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약분하면 이거 얼마? 5분의 4가 되죠. 자, 이게 무슨 분포로 된다? 정규 분포로 되니까 이게 얼마죠? 80 됐습니까? 그 다음에 MPQ 바로 100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요게 25니까 약분하면 4, 16이니까 4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자,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죠? 평균은 80, 표준편차 4, 88명 이상이 통화가 될 확률입니다. 성공할 확률이죠. 88 이게 됩니다. 요 이상이라 해서는 이 부분이죠. 자, 계산을 하면요. 0, 88에서 80을 빼면 얼마? 8인데 요 놈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2가 되었어요. 요거 이상일 확률을 구하랬습니다. 그러면 반땅이 얼마죠? 0.5입니다. 빼기 0에서 2까지가 바로 이 표에서 0에서 요게 Z가 2입니다. 그 사이의 표를 반드시 표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험에 반드시 이 표가 주어집니다. 됐습니까? 하면 얼마? 0.4772가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되겠죠? 4, 7, 7, 2, 8, 2, 2, 0, 0.028인데 퍼센트를 나누니까 요놈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2.28이라고 바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0명을 모집하는 회사에 입사 시험에 50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자, 수험생의 분포가 평균이 표준편차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 했죠. 정규분포를 따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평균은 250점, 표준편차는 50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물었습니다. 합격자라는 것은 평균 점수보다 아무리 이게 지금 평균 점수죠. 새로 좀 그릴게요. 자, 곡선을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래 됐을 때 평균이 지금 얼마? 250점이요. 표준 편차가 50면 이 평균보다는 아마 합격자가 점수가 높아야 되겠죠. 이거 이상 되는 거니까 그때 최저 점수니까 250점 평균보다 큰 이 점수가 몇 점 있냐는 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드는 요 사람이 확률이 얼마인가를 이번에는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제는 바로 확률을 찾아냈는데 이번에는 확률을 아마 주어질 겁니다. 이 확률을 찾고 난데 요 x를 찾습니다. 그러면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100명을 모집합니다. 100명을 모집하는데 500명이 응시했으니까 얼마 안에 들어야 돼? 500분의 10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분의 2가 되죠. 0.2% 안에 들어야 됩니다. 요게 0.2가 돼야 됩니다. 요 확률이 요게 0.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반땅이 아까 전에 이거 요 확률이 0.5라 했으나 요게 얼마? 0.3이 돼야 되죠. 그러면 0.3에 대한 표가 아까 전에 같이 정규 분포이죠. 그런 어떤 곡선의 어떤 그래 바로 표로 주어줄 수 있고 이렇게 주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얼마? 요게 0.84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이제 x 아까의 반대 현상인데 이걸 구할 때는요. 이 평균보단 커야 되죠.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요 x는 250점 평균보다 크겠죠. 라고 요거 두 개를 곱해버립니다. 0.2 곱하기 얼마? 0.84 겠습니까? 여기다가 미안합니다. 0.2가 아니고 표준편차가 50이죠. 자, 50 곱하기 하세요. 50 곱하기 바로 0.84를 곱합니다. 자, 표준편차가 요 놈을 곱합니다.
그러면 50, 54, 20, 582, 40, 42. 소수점 2개 때리면 42가 나오니까 292점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원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 표준 편차, 정규 분포입니다. 자, 그리세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 280입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 20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수험생이 특차 지원의 자격이 20%인 대학에 지원하려고 할 때 받아야 할 점수입니다. 특차 지원의 자격이 20%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 안에 들어야 돼? 바로 0.2%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0.3이고요. 자, 그러면 요놈 또 그려주면 이게 0.3일 때, 자, 0.3일 때 0.84라고 나와 있습니다. 받아야 할 최소 점수죠. 받아야 할 점수 요거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그럼 요것도 얼마? 280에다가 곱하면 되죠. 20 곱하기 0.84입니다. 자, 20 곱하기 0.84 계산을 하면 16, 8, 6, 1, 16.8입니까? 그래서 맞습니까? 8, 선생님이 계산을 잘 못합니다. 248, 28이 16 맞죠? 16.8. 자, 계산을 하면 얼마죠? 16.8. 계산은 8, 6, 9, 296.8인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락했네요. 297점이 되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고3들 모의고사 문제 4점짜리입니다. 어느 대형 자동차 정비 공장에 하루에 수리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는 348대입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수리하겠다고 예약한 손님이 400명입니다. 자, 그 손님에 대해서 수리할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10%랍니다. 각각의 손님이. 그래서 자, 이런 걸 우리는 이항분 풀어보시면 되죠. 자, 이항분 풀어보면 예약한 손님이 400명이고 취소할 확률입니다. 이 변수를 취소할 확률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취소할 확률이 10%니까 바로 10분의 1이 되죠. 자, 이게 충분히 크면 바로 무슨 분포로 바뀌냐면 정규 분포로 바뀝니다. 곱하면 4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00 곱하기 MPQ를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4, 9, 36이니까 6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날 예약을 하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나온 손님이 모두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린 틀림없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수리 영역은 바로 뭐냐? 언어답니다. 언어를 잘해야 수리 영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약을 하고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나온 손님 모두 자동차를 수리해야 된다는 것은 예약 손님 400명 중에서 338명을 이 자동차 공장에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400명 빼기 348, 52명이 취소를 하면, 자, 52명 예약 손님 중에 52명이 취소를 해버리면 끝나온 모든 손님들은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게 40입니다. 요게 6이고요. 52, 알겠어요? 바로 추리할 수 있는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52명. 예약이 52명 이상이 돼버리면 반드시 100% 다 모두 수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계산을 하면, 자, 그러니까 취소하는 학생들이 딱 정확하게 52명이 되면 모두 수리하고 53명 돼도 수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놈에서 요거 빼면 10이고 6은 아니면 2입니다.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한 거야. 반 땅이 0.5고요. 0에서 2까지가 바로 0.477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아마 0.028이 나오죠. 왜냐면 끝에 것만 딱 해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팔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죠? 자, 이 문제는 바로 2008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2008학년도 수능 문제는 2007년도 찾는 거죠. 바로 수능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한 결과 평균은 M입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습니다.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신입사원 중에서 키가 170 이상 사원이 242명입니다. 자, 그러면 신입사원의 177명은 여기에 177, 요게 바로 평균이 지금 여기 보면 M이라고 했는데 키에 대한 겁니다. 평균을 여기다 해야 될지 여기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럴 때는 이걸 봅니다. 1000명 중에서 242명이니까 0.242% 안에 드는 게 177이니까 177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상인 사원. 그러게 요 바로 확률이 0.242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0에서 0.242는 0.5에서 0.242를 빼면 8, 9에서 4, 5, 3 맞습니까? 0.3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선생님이 0.242 0.5에서 242 빼면 여기 258이죠. 그렇습니다. 자, 0.258입니다. 0.258은 바로 여기 0.7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전에는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죠. 자, 177은 평균에다가 그래서 자, 117은 요 평균에다가 바로 어떤 거? 요 두 개를 곱하는 거죠. 0.7하고 10을 곱해보면 7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평균값을, 보통 우리는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평균값을 주어지는데 바로 이 2008년도 문제는 평균값을 구하게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M은 170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네요. 표준 편차는 10이고 180 이상인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을 계산을 하면 0,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10이죠. 10에서 10을 나누면 이게 1입니다.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겠죠. 자, 이게 얼마야? 0.5 빼기 1은 얼마죠? 0.3413입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실자가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있나요? 그러면 계산을 해 줘야 되겠네요. 0.3413이죠. 7, 9, 그렇죠? 5, 1, 0.1597, 1587입니까? 선생님 오늘 계산 좀 못하네요. 자, 바로 작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바로 2008학년인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가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한 2번 정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